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 동기부여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는 동기부여라는 말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이 불 때만 항해하겠다는 선장과 같습니다. 바람이 멎으면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서고 말죠. 진짜 비밀은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믿을 만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단 한 발자국도 떼기 싫은 날에도 여러분을 대신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주는 견고한 시스템. 오늘은 두 친구가 나눈 우스갯소리 같던 약속 하나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력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조차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시스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거울 속에는 어느덧 나이 든 모습이 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정체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던 시기, 특히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팬데믹은 그 무기력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오랜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나 할 법한 만약에 우리가 로 시작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녹슨 일상을 깨트릴 목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죠. 아주 과감하고 무모한 목표였습니다. 우리 4개월 안에 몸을 만들어서 잡지 표지 모델 한번 해보자. 50대라는 나이에 남성 건강 잡지나 근육 잡지 표지에 나올 만큼 몸을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작고 어처구니 없는 약속이 멈춰있던 그들의 인생 톱니바퀴를 움직일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그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뭘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잡지 표지에 실리는 걸 그저 상상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즉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아주 혹독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소위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조금만 더 하는 유혹과 싸우며 몸을 일으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몸을 위한 재활 운동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유산소 운동으로 이어졌죠.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10시 반이 되면 그날의 가장 힘든 과업을 모두 마친 채 샤워를 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은 식단이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운동보다 더 지독한 정신적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먹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무심코 집어먹던 과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던 달콤한 디저트,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던 야식도 모두 끝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되고 계산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또 다른 운동을 했고 밤 10시에는 다음 날의 전투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 주는 순전히 흥분과 설렘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새로운 도전, 친구와의 약속, 그것이 그들의 연료였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쾌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강렬한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두 주가 지나자 현실이 맹렬하게 덤벼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리면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합리적인 변명들이 샘솟기 시작하죠. 5분만 더 자자 괜찮을 거야. 오늘은 유독 피곤하니까
유산소 운동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 과자 하나 먹는다고 세상이 무너지겠어? 식단은 고문이 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 퍽퍽한 닭가슴살을 씹고 있었죠. 모든 것이 서럽고 금방 지치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동기부여라는 연료가 바닥나는 때죠. 의지력은 지쳐버립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근육처럼 말입니다. 그들 역시 그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 예전의 편안하고 달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또 다른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아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기 싫어. 제발 그만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몸은 그냥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갈등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수년간 훈련받은 병사처럼 자동 조종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았죠. 그들이 고통스럽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던 그 루틴이 그들의 나약한 정신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 같은 트릭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죠. 우리는 항상 열정을 찾아라거나 동기부여를 유지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감정이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습관은 다릅니다. 습관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뇌의 의식적인 허락 없이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입니다. 뇌가 이래라 저래라 따지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 시기에 그들은 한 가지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의지력이 지쳤을 때 잘 훈련된 습관이 당신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대신 싸워준다.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그들의 정의 부대였습니다. 지친 마음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을 때 습관들이 방패를 들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식적인 싸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의식적인 리듬이 채워갔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양치질처럼 그저 하루의 당연한 일부였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매일 아침 자기 자신과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그들을 위해 가장 힘든 싸움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힘든 운동, 엄격한 식단으로 채워진 4개월이었죠.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잡지사였습니다. 그들은 해낸 겁니다. 그들의 허무맹랑했던 목표가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잡지는 아니었습니다. 큰 근육을 자랑하는 피트니스 잡지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연락해온 잡지의 이름은 빅이슈였습니다. 빅이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잡지입니다. 주로 홈리스 주거 취약계층 판매원들이 길거리에서 판매하죠. 판매액의 절반이 판매원에게 직접 돌아가서 그들이 생계를 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잡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시적인 동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회를 주자는 숭고한 생각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두 친구의 버킷리스트 도전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담고 있는 정신헌신,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 더 나은 나를 만들려는
노력이 자신들의 잡지가 전하는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잡지사는 그들을 2021년 7월호 표지를 장식해주길 바랐습니다. 순간 그들의 작고 약간은 허영심에서 시작된 개인적인 목표가 상상도 못했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분들을 돕는 명분을 지지하는 일이 된 겁니다. 친구와 함께 그 잡지를 들고 서서 한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점, 즉 마음의 방향에 일어난 것이었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의 끝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그 우스꽝스러웠던 약속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들에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엄청난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도 드러냈죠.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든 그 시스템이 어느새 새로운 종류의 감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몇 년 전 그가 전혀 다른 분야의 일, 예를 들어 소설을 썼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무슨 관련이 있지? 하고 말이죠. 사실 그 관련성은 변화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단지 다르게 적용되었을 뿐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익숙한 루틴이 아주 편안한 보호막처럼 느껴지지만 성장을 막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소설을 쓰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건 역기를 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명확한 운동 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첫걸음은 엄격한 글쓰기 스케줄을 만드는 게 아닐 겁니다. 첫걸음은 공감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캐릭터를 만들려면 그들을 밖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 희망, 두려움을 내 것처럼 느끼려고 애써야 하죠. 그 공감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연료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루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루틴 그 자체와 사랑에 빠져서 애초에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루틴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침 5시에 일어나고 헬스장에 가고 샐러드를 먹고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합니다. 생산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그 안에 살기 위한 편안하고 효율적인 상자를 만든 건가요? 마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멋진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가 너무 좋아서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선장처럼 말입니다. 루틴은 당신이 주시하지 않으면 당신이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경직되게 만들죠. 그때가 바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도구가 당신의 다음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습관, 이 루틴이 여전히 나의 더 큰 목적지에 가깝게 해주고 있나? 나의 초점은 여전히 성장에 맞춰져 있나? 아니면 그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가? 당신 자신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당신의 시선이 더 넓은 수평선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손에 든 작은 체크리스트에만 고정되어 있는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조각일 겁니다.
바로 당신의 주변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그의 의지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환경입니다. 만약 그의 모든 친구들이 주말마다 함께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의지력은 매일매일 시험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환경에 자신을 밀어넣는다면 성공을 1000배는 더 어렵게 만드는 셈입니다. 술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술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장소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대신에요.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책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만들고 글쓰기 모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신의 환경은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금방 지칠 겁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꿔서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미 흐르고 있는 물살에 올라탄다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동기부여라는 번갯불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나 친구에게 하는 작은 약속, 심지어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목표일 수도 있죠. 그런 다음 시스템을 만듭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루틴이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저 합니다. 동기부여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견고한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당신이 스스로를 이끌기 너무 지쳤을 때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 시스템을 따르다 보면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루틴의 덫을 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왜? 라고 자문하며 당신의 습관이 그저 당신의 편안함이 아닌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표에 맞게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당신의 환경을 바꿉니다.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당신의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은 당신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완벽한 순환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바로 여기 다음 영상을 보면서 그 기세를 이어가세요.